자, 시작해 봅시다. 우리 아까 고생대까지 얘기를 좀 했고요. 고생대 말에 뭐가 있었다고요? 초대륙이 생성됐어. 그 이름이 뭐라고요? 초대륙 세 글자 판게아. 판게아가 생기면서 뭐가 됐다고요? 대멸종이 생겼어. 아까 이런 걸 대멸종을 뭐라고? 이름 좀 알아두면 좋은데. 파렴기 괜찮아? 잠시만. 오케이, 눈 떠봐. 자, 파렴기 대멸종이 생겼단 말이야. 파렴기. 됐어요? 잠 깨봐. 자, 그럼 이제 중생대로 갈 건데, 자, 우리 교재 거기 중생대로 갈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때 되면서 막 판게아가 분리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봐봐. 판게아가 분리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얘들아, 우선 이것 좀 알아두면 좋아. 막 우선 해양 생물들이 대부분 어디 살아? 야, 물속에서 살긴 하는데 어디 사는지 잘 봐봐. 요렇게 육지가 있고, 여기가 육지야. 육지가 있고 여기가 바다라고 하면 실제로 얘가 이렇게 보통 물속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 중에서도 요게 뭐냐면 대륙붕이라고 해. 대륙붕. 이게 대륙붕이라고 하거든. 이걸 대륙사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심해야, 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고기가 어디 많이 사니? 그럼 여기 많이 살아. 대륙붕. 오케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봐봐. 판게아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했던 화산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막 판게가 이렇게 만나봐, 이렇게 말하면 대륙이 만나봐. 그러면 요 대륙붕들이 사라져. 그래서 알아둬야 돼. 판게아가 생성되면 대륙붕이 감소해. 이게 문제야. 대륙붕이 감소하면 해양 생물들이 다 뒤져버리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뭔가 얘기 봐. 선생님, 해양 생물만 뒤지면 돼? 아니지. 모든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해양 생물이 줄어들면 이걸 먹고 사는 여러 개의 생물들이 다 같이 위험해진다고. 그러니까 생물 수가 쉽게 말하면 줄어드는 원인이 바로 판게아야. 그러니까 거꾸로 중생대는 판게아가 분리돼. 그럼 니네 말해봐. 막 여기 봐. 거꾸로야. 판게아가 분리돼. 그럼 대륙붕이 뭐야? 오히려 늘어나. 그럼 해양 생물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생물들의 서식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 말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강하나? 어려운 얘기 아니지?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중생대를 보면은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지금의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됐죠? 자, 지금의 대서양. 시간하면 미국, 아메리카 쪽에 있는 대서양하고 지금의 어떤 인도양 쪽 그림이 만들어진 게 바로 딱 중생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또 하나 줄 한번 그어봐. 자, 안데스 산맥과 로키 산맥. 야, 니네 안데스 산맥은 어디 있어 혹시 알아? 잘 모를 것 같은데 남아메리카에 있거든. 네? 로키 산맥 어디 있어 혹시 알아? 북아메리카 쪽에 있단 말이야. 맞아. 북아메리카 쪽에. 네? 그래서 안데스 산맥과 로키 산맥이 형성되고요. 중생대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해. 암모나이트 시대죠, 사실은. 해양 생물은 암모나이트고 육지에서는 공룡 시대인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 여기 봐. 좀 조심할 게 있어. 야, 얘들아. 이 중생대 하면 또 이게 시로 보면 중생대가 거시식물하고 소시식물 중에서 여기가 이제 거시식물이 실제로 번성을 했거든. 여기 좀 조심해야 돼. 이런 거하고 좀 약사반 학교도 있어. 거시식물이 번성을 한 건 중생대가 맞아. 근데 속으면 안 돼. 거시식물이 생긴 건 고생대야. 그럼 또 거꾸로 말할 거면 또 거꾸로 말할게. 신생대는 얘들아, 이거 뭐 당연한 진화 아니냐? 씨가 밖에 있어봐. 그럼 생물들이 많이 먹지 않을까? 씨가 밖에 있어봐. 씨를 노출하고 있으면 새들이 많이 쪼아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씨를 안으로 집어넣어. 그래서 이 다음 진화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속시식물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더. 속시식물이 출현을 한 건 신생대가 아니야. 언제야? 중생대야. 다만 번성이 된 게 언제야? 신생대일 뿐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얘들아 번성되기 전 단계가 출현 단계야. 알겠죠? 그러니까 거시식물이 번창을 하고 번성을 한 거지 이때 출현을 한 게 아니야. 돼? 이걸 애들이 학교에서 심심치 않게 속아와. 선생님, 거시가 중생대 아니었어요? 왜? 그랬더니 고생대래네. 그건 고생대 출현한 거지. 그죠? 말 조심해야 된다고. 돼? 자, 그러면 생물종은 마지막에 또 뭐가 되냐면 대멸종이 있어. 자, 거기 중생대 마지막에다 줄 거너. 대멸종 줄 거너. 5차 대멸종 빨리 줄 거너. 5차 대멸종 줄 거너. 중생대 가장 말기 쪽에 생겼던 자
멸종이 아니라 5차 대멸종이야. 5차 대멸종. 자, 얘는 KPG 대멸종이라고 하거든. 이 K가 백악기야, 백악기. 여기 백악기고 이게 팔레옥이라는 거거든. 백악기 팔레옥이 대멸종. 자, 여기 봐봐. 사실은 이 5차 대멸종에서 공룡이 완벽하게 소멸을 합니다. 근데 썰이 이건 존나 많거든요. 썰이 많은데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약간 거의 가장 유력한 썰은 소행성 썰이다. 정확히 하면 소행성 충돌이야. 우선 이거 봐봐. 이것도 이제 처음에 완벽한 썰로 시작하거든요. 소행성이 빵 와서 때리면서 어마어마한 쓰나미나 분진들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화산재가 막 올라가고 햇빛이 가려지면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죽어가고 그걸 먹는 초식동물들이 뒤졌다가 육식동물들까지 공룡들까지 다 뒤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주장했던 학자들의 썰이 몇 개 있어. 뭐가 있냐? 소행성이 충돌했다는 썰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그 물질이 이리듐이야. 이리듐. 자, 이 이리듐은요 원래 우리 지구에는 별로 없어. 원래 이리듐이라는 녀석이 자체가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이리듐이라는 녀석이 전 세계 지층에서 골고루 분포가 돼. 그러니까 특정 시대에 어떤 지층에서, 자, 이게 이제 중생대 지층이야, 쉽게 말하면. 특정 중생대 지층에서 이리듐의 분포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근데 보통 이리듐은 외계에 있는 소행성에서 많이 있단 말이야. 돼? 그래서 이 이리듐이라는 얘기 전 세계 중생대 지층에서 많이 발견되는 걸 통해서 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구 자체는 이리듐이 별로 없으니까 이 소행성이 갖고 와서 그 충돌에서 이리듐이 실제로 전 중생대 시대 여러 시대에 뻗어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증거를 한참 찾다가 드디어 증거를 찾아요. 어디를 찾느냐? 바로 멕시코 위쪽에 있는 유카타 반도라는 곳에서 실제로 분화구를 찾아내요. 이 분화구 이름이 칙슬라브 분화구야. 이름 안 해도 돼. 칙슬라브 분화구인데 이 칙슬라브 분화구가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리듐의 농도가 떨어지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에서 소행성이 충돌됐겠구나라고 측정을 해낼 수 있는 거지. 돼? 근데 이게 크기가 얼마냐면 여기 봐요. 크기가 얼마냐면 10kg 정도 되는 운석이 떨어졌다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한번 땅 때리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쓰나미야. 쓰나미. 여기 봐봐. 쓰나미야. 그러니까 대충 모형을 한번 얘기해 볼게. 얘가 후루루 와갖고 유카타 반도 멕시코 위쪽 빵 때린 거야. 그럼 땅이 한번 들썩한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이 들썩하면 옆에 있던 물이 들컹한단 말이야. 그럼 드디어 뭐가 생기냐? 쓰나미가 생겨. 그래서 그때 과학자들이 이걸 모형으로 한번 CND로 만들어간다고 봤거든. 실제로 멕시코에서 쓰나미가 벌어지면 우리나라까지 딱 오는데 얼마 걸릴까, 소망아? 참고로 멕시코는 태평양 건너편에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오케이? 네? 자, 유카타 반도 멕시코에서 쓰나미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오는데 추정 모델인데 딱 10시간밖에 안 걸려. 오케이? 그리고 이 쓰나미가 덮이면 우리나라 같은 건 아예 없어진대. 일본 대륙 아예 없어져. 일본 열도 아예 없어지고 우리나라도 아예 없어져. 그러니까 물이 싹 오면 그냥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깨끗이 안녕하고 없어지는 정도의 쓰나미가 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겠지. 그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또 화산 폭발 같은 거 이게 여기서 이제 빡 하고 터지면 이 분화구에서 또 화산 같은 애들 나왔겠지. 그럼 이때 어마어마한 분진들이 나오면서 이 화산재 같은 분진들이 태양을 막으면서 쉽게 말하면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없어지고 이걸 먹는 애들이 다 뒤졌다는 얘기지.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유력한 썰이야. 근데 썰이 하나 또 있어. 이것도 썰인데 사실은 공룡이 멸종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공룡이 너무 커. 공룡이 너무 컸단 말이야. 화석을 통해서 보면 너무 컸어. 선생님 큰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있지. 뭐가 문제일까?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 자, 예를 들어 생각해봐. 니네 혹시 무조건 반사라고 들어봤니? 니네들이 뜨거운 걸 이렇게 만져. 그럼 이 신경이 뇌까지 안 올라가. 왜? 너무 급하잖아.
그러니까 척수까지 왔다가 야야 빨리 내가 머리한테 좀 이따 알려줄 테니까 너 빨리 가서 손 떼. 그럼 뗀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돼? 선생님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뗀다는 거 어떻게 해? 뜨거운 거 애들한테 한번 만지게 해봐. 그럼 깐나 이거 떼. 이거 본능이란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왜 뇌까지 안 갈까? 얘가 뜨거우면 다치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막기 위해서 빨리빨리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공룡은 몸이 너무 커.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다쳤어. 그럼 신경을 타고 뇌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돼? 무슨 말이야? 신경이 길면 길수록 쉽게 말하면 뭐 된 거야? 진화가 덜 돼. 쉽게 말하면 빠르게 적응을 못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뒤지지 않았을까라는 썰이 굉장히 이것도 강력해. 오케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우리가 공룡 일반적이야. 봐봐. 우리가 일반적인 식물이 일반적인 동물보다 덩치가 크냐 작냐? 물론 뭐 족밥새끼들보다 크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맹수나 이런 애들보다 우리가 크게 작아. 그죠? 우리가 그렇게 거대한 종족이 아니야. 인간이라는 종족 자체가. 그죠? 우린 생존에 약간 유리한 거야. 너무 크면 안 좋거든 사실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다 줄 거봐. 중생대 말에 대멸종이 일어나는데 충돌의 가장 유력한 녀석이 소행성 충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죠?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서 일어난 칙슬라브 분화구가 대표적인 증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 이런 게 나오진 않겠지만. 자 넘겨봐. 그럼 신생대로 갑니다. 신생대. 자 그럼 신생대는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요. 이때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가 생깁니다. 자 우리 알프스 히말라야 어떻게 생겼었죠? 자 인도판과 밑에 있는 판이 이렇게 와갖고 쉽게 말하면 유라시아판하고 인도판이 빵 부닥쳐갖고 올라갑니다. 대규모 산이 형성된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조산운동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알프스 히말라야는 뭐라고 해? 그래서 습곡산맥이라고. 여기 적혀있나 모르겠는데 습곡산맥. 대규모 습곡산맥이 생깁니다. 자 바다에는 화폐석이 있었고요. 자 생물은 포유류, 그 다음에 조류, 속시식물. 속시식물들이 번성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속시식물들은 이미 중생대 때 발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조상들도 발견됐죠. 그죠? 유이론 같은 애들도 발견됐었고 포유류의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생대는 별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특히 5번에 보면 대륙 이동에 따른 환경 변화에서 얘기했죠. 아까 판기아가 분리되면 대륙붕의 면적이 증가하면서 생물의 서식지가 증가하고 자 기후가 복잡해져서 생물의 수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기아가 얘들아 생기는 건 안 좋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니? 됐어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대멸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멸종의 가설 중에 하나가 보면 기후변화설, 해양무산소설, 화산폭발설, 소행성 충돌설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3차 대멸종 페름기가 대표적인 화산폭발설이고요. 5차 대멸종이 대표적인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소행성 충돌이한 중생대 끝자락 말에 있는 공룡 대멸종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4차 이런 건 안 해도 돼.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왜냐면 추정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쳐놔. 3차 대멸종에다 동그라미 쳐놔. 아까 이거 뭐라고요? 판기아 양성 이게 중요해. 자 대멸종 5번 누구라고? 소행성 충돌 아까도 얘기했죠. 유카탄 반도에서 일어났던 멕시코. 자 칙슬라브 얘기했었죠. 그래서 옆에 거기 지금 자 8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지질시대 생물수 변화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지금 고생대 말에 갑자기 뚝 떨어지지. 여기가 대멸종 3차 대멸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여기 봐. 이 시험에 맨날 나오는 얘기야. 나 물어봐야죠 엄마. 얘들아 대멸종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소방아? 나쁜 거야? 그렇진 않아. 왜냐면 잘 봐. 대멸종이 한번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생물수가 감소하지만 또 다른 생물들이 진화되는 하나의 원동력이야. 무슨 얘기냐? 중생대는 공룡의 시대가 끝났지만 이게 끝남으로써 다시 신생돼서 포유류의 시대가 생긴 거야. 그 포유류의 시대 마지막에 우리의 조상들이 태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 3차 대멸종이 없었으면 지금도 공룡이 존나 뛰어놀고 있겠지, 씨발, 그죠? 우리는 공부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공룡 피해 다녔겠지, 그지? 아직도 들짐승 잡으러 돌아다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물의 대멸종은 다음 시대의 어떤 생물의 진화에 크게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넘겨봐. 거기 9페이지 보면은 얘들아
9페이지 보면은 수능 기출 1번을 한번 봐봐. 자, 우리 교재 9페이지. 자, 우리 통합과 2권 하고 있습니다. 거기 통합과 2권 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대멸종 이후 변화라고 써 있죠. 대멸종 시기에는 생물 과가 뭐냐면 얘들아, 이게 종속 과목 강분계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종들을 갖다가 묶어갖고 우리가 속이라고 해. 뭐야, 무슨 강아지 종 뭐 있냐? 강아지 키우는 애들 좀 얘기 좀 해줘. 무슨 시추종? 시추도 하나의 종 아니냐? 아니냐? 시추도 개 맞지, 그지? 또 개 킬러? 걔 무슨 종이야? 말티즈 종이라고 할게. 또 말티즈 종은 뭐 강아지 속, 무슨 강아지 과 이렇게 할 때 그 과야. 알겠죠? 그러니까 종을 묶어서 속이라고 하고 속을 묶어서 과라고 하는데 이 생물 과의 수가 크게 줄어들어. 그럼 생물 종이 크게 달라지는데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들은 또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 줄거봐.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계기가 된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멸종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거기 수능 기출 1번을 볼 텐데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거기 잘 봐봐. 그림가와 나는 2억 6천만 년 전과 1억 년 전의 수륙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자, 누가 2억 6천이고 누가 1억일까요? 하고 그랬어. 누굴까? 자, 이거 봐. 이거 외워야 돼. 자, 이거 안 외우면 문제 못 푼다니까. 엄마, 여기만 봐. 아까 성칸부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면 여기가 5사, 여기가 2호. 여기가 5사, 여기가 2호, 여기가 0.66이야. 니네 말해봐. 2.6이면 여기야, 여기. 그럼 고생대 뭐야? 말이야, 말. 네? 아까 고생대 말에 뭐 생겼어? 내가 빨간색으로 엄청 강조했는데 판기아 생겼다며. 이것 때문에 뭐 한 거야? 3차 대멸종 생겼다며. 그럼 말해봐. 판기아가 어디야? 가야 나야? 초대륙, 대륙이 다 붙어있어. 어디야? 가. 빨리 써봐. 가가 뭐야? 2억 6천이야. 이게 고생대 말 판기아라고. 대륙들이 다 붙어있잖아. 형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럼 나머지 하나, 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억 년이니까 1억이면 여기야, 얘들아. 중생대 말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 나시기에 생성된 지층에서 나시기는 중생대인데 삼엽충이 왜 있어? 삼엽충 언제 다 뒤졌어, 얘들아? 3차 대멸종 판기할 때 다 뒤졌다며. 그죠? 그럼 얘는 남아있을 수가 없지. 아, 이미 여기도 다 뒤졌는데 뭘 소리야. 왜 여기 있어 갑자기. 없어지냐고. 왜 생겨. 기억 틀렸지. 그럼 가나 사이엔 대멸종이 일어났다. 당연하죠. 그죠? 왜? 판기아가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멸종이라고. 그리고 봐. 고생대하고 중생대야. 그건 무슨 얘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누는 기준은 대규모 지각변동 플러스 생물계의 큰 변화야. 사실 근데 이게 원인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 대규모 지각변동, 대멸종이 생기면 새로운 종이 발달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너무 정확한 얘기지. 자, 그럼 디귿, 나 이후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시기가 있었다 하고 나왔어요. 자, 나 이후면 뭐야? 엄마, 나 시대 이후면 중생대 이후면 누구야? 신생대겠지 뭘. 그죠? 그럼 신생대 아까 뭐 있었다고? 간빙기 있었어? 몇 번 있었어, 영희야? 아까 뭐 그림도 그렸는데. 아, 그래. 정확히는 빙하기가 4번. 하나, 둘, 셋, 넷. 간빙기는 3번. 저거 신생대가 있었어. 근데 신생대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하는 시대였어. 그러니까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2번. 그림은 현생 누대 동안 생물과. 현생 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얘들아 현생 누대라고 해. 누대가 아까 얘기했던 이형이야, 이형. 요 앞에가 원생 누대라고 해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성칸부리아대 앞쪽에 있는 건데 그거 몰라도 돼. 그냥 우리가 현생 누대라고 하면 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멸종 비율과 대멸종이 일어난 A, B, C를 나타냈는데 대멸종의 횟수는 고생대보다 중생대가 많았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얘들아 외워도 좋아. 고생대가 3번이고요. 중생대가 2번이야. 돼? 왜 그러냐면 고생대가 좀 길기도 하고요. 돼? 고생대가 막 여러 가지 사실 불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레이트 D라고 해서
뭐 대본기 마지막에도 2차 멸종이 한 번 있고요. 1차 멸종이 오르도베스기 대멸종이라서 고생대가 3번이고 중생대가 두 번인데 이걸 외우면 안 되고요. 위에 걸 봐봐. 위에 걸 보면 5.4에서 2.542566이니까 5.4에서 2.5까지면 대부분 위로 생물 멸종 비율이 갑자기 하나 높은 데가 한 두세 번 있어. 가운데 것도 조금 높이 여기 봐. 얘가 5.4 얘들아 5.4에서 2.5 정도면 여기도 한번 뒤졌고 여기도 작긴 하지만 한번 뒤졌고 여기가 졸라 많이 찢었어. 그러니까 3번 정도로 생각하면 돼. 위로 볼록 튀어나온 게. 그러면 2.5에서 0.66이면은 여기도 튀어나온 게 지금 한 2번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요 새끼 뭐 작지만 요 새끼 하나랑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랑. 그러니까 2.4 그러니까 2.5 앞쪽이 뾰족한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고생대가 더 많아야지. 자, 그럼 어류가 크게 번성한 어류 우리 언제예요? 고생대잖아요. 아, 그러면 A, B 사이 있겠구나 맞죠? 자, 그럼 시식의 대멸종은 개소리하고 있네. 얘들아, 판기 언제 또 써? 고생대 언제야? 말이지? 고생대 언제 끝나, 얘들아? 54, 25 전에 끝나, 고생대는. 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시는 1억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신생대인데, 그죠? 왜 고생대기라고 있어? 그러니까 답은 D는 하나밖에 안 맞겠지. 됐습니까? 자, 넘겨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자연스럽게 넘겨봐.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 16페이지로 갈 수가 있어. 16페이지. 자, 자연스럽게 우리 16페이지. 아주 자연스럽게 넘겨볼게요. 엄마. 자, 아주 자연스럽게. 편하게 되면 돼. 엄마. 자연스럽게. 자, 여기 봐봐. 엄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단어는 변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자연선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름이 참 멋있죠? 자연선택. 자, 변이. 시간은 변이는 엄마 형태와 성질이 다 다르다는 게 변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유전적 변이를 얘기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와 아빠의 어떤 생식 세포가 만나. 그러면 이 세포들이 섞이면서 새로운 어떤 유전적 변이가 생기는 거야. 그냥 보기만 해. 예를 들어 아빠의 정자 속에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붙어있는 염색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이걸 이가 염색체라고 하거든. 들어온 것 같아? 그래 좋아. 그럼 엄마의 난자 속에도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됐죠? 근데 이게 만약 분리가 될 때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거든. 만약 경우의 수가 이게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선생님 꼭 이렇게 분리되는 법이 없지 않아? 맞아. 얘가 만약 분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분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죠? 무슨 얘기야? 벌써 얘가 2에는 4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야? 2개짜리가 한 덩어리. 이걸 상동염색체라고 해. 얘네들 함께 다니는 애가 총 4개인데 얘가 2형 분열이라고 해서 감수의 1분열에 떨어져. 얘는 2로. 얘는 2로 떨어진단 말이야. 얘가 얘는 2야. 오케이? 얘가 쌍이 없잖아. 그럼 여기 앞에 쌍이 없다는 뜻이야. 하나가. 총 개수는 2개란 말이야. 그럼 문제가 뭐냐? 아니 염색체가 꼴랑 4개밖에 안 되는데 얘가 나눠지면 이미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게 우린 이 염색체 수가 몇 개인가? 몇 개? 46개야. 23쌍이야. 그럼 이 생길 수 있는 조합을 갖다가 실제로 우리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합해서 생기는 유전적 변을 생각하면 이게 7조인가 그래. 근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똑같은 엄마 아빠 속에서 똑같은 자손이 나올 확률은 거의 7조분의 1인가 막 그래. 그러니까 과연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될까? 그럼 선생님 생물의 얘는 다양성이 당연하지. 여러 가지 변이가 생긴 거야. 근데 니네 봐라. 아메바 봐봐. 니네 아메바 알아?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거 알아? 집신벌레 이렇게 생겼다? 히드라 미안. 히드라는 출합법이거든. 옆에서 얘가 이렇게 베이비가 나와 이렇게. 유전적 구성이 어때? 똑같아. 변이가 없어. 등치만 작은 것뿐이야. 왜? 2번법 들어와서 아메바? 뚝자는 2개야. 유전적 변이가 있어 없어? 없어 씨발. 똑같아 둘이. 그죠? 무슨 얘기냐 엄마? 생식이 간단할수록 생식 방법이 간단할수록 대부분 다 약한 애들이야. 왜? 유전적 변이가 없어. 다양한 애들이 없으니까 위험이 오면 다 뒤지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선생님 아까부터 자꾸 여기 봐. 아까부터 자꾸 뭐 변이 얘기하는데 왜 유전적 변이가 생물의 다양성, 왜 생물의 다양성이 다이버시티, 왜 다양성이 높아야 어떤 생존에 유리합니까? 생존에 유리합니까? 하는데 잘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종이 다양해야 어떤 위험이 와도 살아남는 애도 있고 뒤진 애도 있단 말이야. 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 알려줄게. 너희도 아는 책 여기 봐봐. 1965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나. 뭐냐면 파나마, 얘네 파나마 아니? 파나마병이라는 게 생겨. 이 파나마병이 뭐냐면 바나나에 걸리는 병이야. 사실은 이 1965년 전에는요, 우리가 먹었던 모든 바나나는 다 캐번디시 종이라는 게 있어. 캐번디시 종이라는 걸 먹었어. 근데 이 바나나가 어떤 식으로 번식을 하냐면요, 얘를 뿌리를 잘라갖고요, 뿌리를 잘라갖고 땅에다 심어요. 그럼 또 다른 바나나가 자라는데 문제가 뭐냐? 뿌리를 심어서 그냥 교배를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종이 똑같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파나마병이 뿌리를 통해서 가는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균들이었거든. 얘들이 발병이 되면서 캐번디시 종이 전멸을 합니다. 아예 없어져. 전 세계 캐번디시 종이 아예 없어졌어. 그냥 다 없어졌어. 그 바나나가 멸종이 된 거야. 바나나가 없어졌어. 그래갖고 연구를 해갖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낸 거야. 지금의 품종. 오케이? 돼?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생태계 다양성과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종이 지금 다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이 다양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전멸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되게 유명한 일화야. 파나마 병에 의해서 바나나들이 모두 다 뒤져버리는 거야. 모두가 더 똑같은 생존 시기하는 다양성이 없었거든. 됐죠? 그래서 우리 교재 봐봐. 16페이지 교재 봐봐. 변이는 같은 종의 개체사에 나타내는 형질의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야. 유전적 변이.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얘들아. 유전적 변이도 있지만 돌연 변이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유전적 영향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떤 형태의 어떤 새로운 형질들이 나타나는, 형질을 뭐냐면 형태와 성질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형질들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돌연변이는 유전이 돼. 그러니까 이거 변이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좀 어려운 말인데 후천적 획득 형질은 변이에 처치를 안 해. 변이가 아니라고 쳐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얻은 형질. 자, 여기 봐봐. 내가 근육으로 존나 씨발 빵빵하게 했어. 완전히 막 근육이 이래. 그럼 내가 자식을 낳으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래? 아니야. 무슨 얘기야? 후천적 획득 형질.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형질은 자손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건 변이가 안 돼. 다양함이 없단 말이야. 근데 돌연변이는 문제가 뭐냐? 돌연변이는 문제가 뭐냐? 돌연변이는 유전이 돼. 그럼 유전이 된다는 건 다른 여러 가지의 변이가 생긴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네 노산이라고 들어봤냐? 나이가 들면서 애를 낳으면 노산이 된다고 하잖아. 연희야, 노산이 몇 살이야? 여자 나이로? 알아? 몰라? 어디 가서 아는 채 35살이야. 왜 이때가 노산으로 취급하는지 아는잖아. 왜 여자 나이가 딱 35세가 되면 이 이유를 노산이라고 해. 여자가 나이 들었다고 한다고.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야. 이유가 뭐냐면 딱 35대 때부터 당우 증후군 위험도가 갑자기 올라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5세 이전에 임신한 여자하고 35대 이후에 결혼한 여자가 애를 낳은 여자에 비교해보면 갑자기 다운 증후 수치가 확 올라가. 돼? 여기 뭐 결혼한 사람도 없고 애를 낳은 사람도 없겠지만 자, 나중에 애를 가지잖아. 그럼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있어. 초음파 사진으로 뭐를 하냐? 애 머리둘레하고요. 애 머리둘레하고 목둘레를 재줘. 자, 이거 왠지 아는 사람 혹시? 병원에 가자마자 무조건 제일 먼저 초음파를 보면 애기 머리둘레하고 목둘레를 재. 가을이 왠지 알아? 머리둘레하고 목둘레를 재서 비례를 따지면 특정 값이 이상이 나오면 다운 증후군이야. 오케이?
그래서 다운증후군 애들 특징이 뭐냐면 머리하고 목둘레가 대충 비슷해. 그럼 주변에 봐봐. 키도 작고, 그죠? 왜 다운증후군 알잖아. 이렇게 좀 눈코입 뭐 있고 있잖아. 걔네들 머리둘레하고 목둘레가 특정한 비율이 있어. 그러니까 애가 다운증후군인지 아닌지를 목둘레하고 머리둘레만 체크하면 알아. 네? 진짜. 그래서 갈 때마다 이걸 실제로 해줘. 그리고 만약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딱 나오잖아. 그러면 병원에서 얘기를 하지. 다운증후군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럼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두 가지 검사가 있어. 태아가 이렇게 있어. 그럼 태아가 이렇게 잠겨있는 여기 물이 있어. 이걸 양수라고 해. 양수를 좀 뽑아 검사를 해. 오케이? 근데 더 정밀한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 아이가 자궁에 이렇게 파묻혀. 자궁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여기 파묻혀. 그럼 여기서 외부의 어떤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막 공격을 하거든. 공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줘. 그러면서 여기서 호르몬이 나와. HCG라고 해서 인간 육모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면 이 녀석을 갖다가 조직세포를 뜯어갖고 보면은 100% 다운증후군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 오케이? 네? 좀 신기해. 내 친구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는데 친구 와이프가 그 새끼가 그러더라고. 뭐 애기가 발로 찼더니 뭐 이렇게 튀어나왔대. 근데 이런 건 없어. 씨발 그건 뭐 에일리언도 아니고 씨발 그런 건 없는데 애가 발로 차면 어떻게 되냐면 배 위에다가 책을 올려놓잖아. 그럼 애가 발을 차면 책이 이렇게 움직여. 좀 신기해. 그리고 애들이 보통 우리가 가총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하는데 애들은 한 10헤르츠 소리도 듣는데 태아들은. 그래서 보통 진동수가 작은 걸 저음이라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진동수가 높은 고음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아빠들한테 보통 태교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아빠 목소리가 굵잖아. 그치? 저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빠 목소리에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빠라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음이 보통 저음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이렇게 애기야 막 그러면 애가 반응을 해. 그럼 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하고 움직여.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태교를 하라고 하거든. 근데 난 못하겠더라고. 너무 창피하고 있어 이렇게 무슨 이렇게 스피커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안에 플라스틱 이렇게 하고 배에다 대고 아가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창피해. 그래서 자꾸 뭐 태교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맨정신 하긴 좀 그래요. 술 먹고 막 가갖고 그냥 술도 잘 못 먹는데 아가야 안전 나올 거 아니? 와이프가 꺼지라고 태교에 더 안 좋다고 막. 네? 근데 너무 신기했어. 애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제일 먼저 애기 낳으면 뭐부터 할까? 기억이 알아? 탯줄을 딱 끊어야 되거든? 돼? 탯줄을 이제 보통 아빠들이 끊으라고 해. 나 이제 큰애 작은 애를 다 둘 다 내가 끊었단 말이야. 근데 탯줄을 자르는 그 느낌이 뭐냐? 그냥 더도 덜도 없어. 그냥 딱 곱창 써는 느낌이야. 왜 우리 곱창 먹을 때 이렇게 자르잖아. 진짜 딱 그 느낌이야. 더도 덜도 없어. 그럼 딱 가위로 이걸 자르잖아. 그럼 이때부터 굉장히 초를 다투는 일이 벌어져. 뭐를 하냐? 애를 탯줄을 딱 자르자마자 다리를 거꾸로 들어갖고 애를 존나 털어. 돼? 이거 왜 터는지 아는 사람? 맞아. 기도를 틔워주는 거야. 이 기도를 못 틔워주면 애가 뭘까? 죽어. 네. 죽는 건 사실은 죽는 것도 문제지만 이 기도를 빨리 안 틔워주면 산소가 뇌까지 못 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뇌성마비가 돼. 그래서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병원에서 아이가 분만실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많았어. 무슨 얘기야? 애가 분명히 태아 검사를 했을 때 멀쩡했는데 애기가 낳고 와 보니까 애가 뇌성마비가 된 거야. 그 무슨 얘기냐? 애가 털 때 이걸 제대로 못 해갖고 기도를 못 해갖고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애가 뇌가 망가진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너희들은 지금은 없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 동네 바보들이 하나 있었어. 여자애들 꼭 꼬고 다니는 애 있고, 오케이? 바보들 이렇게 꼭 꼬고 있고 다니는 애 있었어. 동네 이런 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성마비. 이렇게 막 몸도 좀 안 좋고 그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열병 알아? 어렸을 때 태열 같은 열병을 심하게 하려면 뇌가 망가져. 그럼 보통 이제 그런 애들 꽃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동네에 있었어 한 명씩. 우리 동네도 몇 명 있었거든. 예? 그래 있어. 내가 아시는 선생님은 쌍둥이인데 애가 꺼내면서 이게 자궁에 걸린 거야. 그래갖고 꺼내면서 이게 너무 많이 상하니까 꺼내면서 어떻게 뭐 잘못됐나 봐. 쌍둥이인데 애가 둘 다 뇌성마비야. 너무 늦게 끊은 거야. 그리고 둘 다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나고 둘 다 아이가 그러니까
차라리 한 명만 꺼내고, 뭐 그것도 좀 잔인하긴 하지만 한 명만 꺼내고 한 명을 저거였으면 차라리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둘 다 꺼내긴 꺼냈는데 둘 다 너무 늦게 꺼낸 거지. 그래서 내 산소가 공부해서 둘 다 내서 실제 되게 유명한 선생님 애들인데 아무튼 털어. 그럼 내가 이제 기도가 탁 털리면서 앵앵 울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 이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것 같아? 애를 우선 물에다 넣고 씻겨야 돼. 근데 물에다 넣고 씻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우선 애가 나오면 거의 요다야, 요다. 얘 요다 아니?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요다 알지? 딱 요다야. 애가 양수가 묻어갖고 이렇게 막 거의 요다 수준이야. 막 찌글찌글해. 그럼 얘가 딱 물에다 넣는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생명체,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오면 제일 두려운 게 공기야. 한 번도 공기 압력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 그 공기 압력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애들이 우는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포야. 무서운 거야. 양수 속에서 편하게 있다가 공기의 공격을 받으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우는 거, 경기를 하는 거지. 그럼 거기다 넣어놓고 체온 정도의 물에다 넣어놓고 걔를 갖다 수능 점차 적응시켜 주는 거야. 그럼 애가 정말 신기하게도 물에서 이렇게 씻겨주잖아. 그럼 애가 울진 않아. 좋아해. 나를. 막 웃진 않는데 애가 이렇게 막 울진 않아. 하고 씻겨주는 거야. 그럼 이때 의사가 얘기하지. 저거 하라고. 아기한테 노래 불러주라고. 그래서 옛날에 뭐 태교했던 노래 그런 거 없냐고 그러고 뭐 난 이제 뭐 잘 자라 우리 아가 뭐 이런 거 불러줬단 말이야. 그래서 눈물이 엄청 나는 거야. 막 울고 있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여보 그런 거야. 왜 그랬더니 나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애를 낳으면 여자들이 막 왜 이럴 것 같지? 아니야. 다 죽어가. 우리 집사람 초대할 때 12시간 진통했거든. 진짜야. 12시간 진통했어. 그래서 정말 웃기게 기억나는 밤에 들어갔는데 새벽 내내 진통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둘 다 배가 고픈 거야. 그 내가 뱃속에 꼬르륵 이렇게 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밥 먹고 와.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그때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보통 애 나와. 그럼 이제 평생 그 얘기 듣고 사는 거야. 네 아빠는 없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참았단 말이야. 애를 낳았어. 재능이 해줄까? 우리 둘째를 딱 일요일날 저녁에 아직도 기억해. 눈이 많이 왔어. 3월 10일인데 일요일날 수업 끝나고 딱 들어갔다. 집사람이 내일 학원 안 가게 해줄까?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나 애 나올 것 같아. 그런 거야. 저녁 10시쯤에 집에 갔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런 거야. 야 가자 급해 빨리 가자 그랬더니 앉아. 그랬더니 밥 먹고 가 그러는 거야. 둘이 앉아서 밥 먹고 왔어. 왜냐면 한 번 경험을 해본 거잖아. 이게 얼마나 생각해봐. 11시인가 들어갔는데 아침 8시인가 9시까지 계속 아픈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막 배 만져주고 막 주물러주고 막 그잖아. 나 또 아파 그러면 어떡하냐 막 이러고 막 다리라도 주물러주고 막 한 7시 8시에 꼬르륵 배고프니까. 그리고 집사람이 가기 전에 밥 먹고 갔다니까. 그리고 둘이 앉아갖고 빨리 먹어. 알았어. 그래서 밥 먹고 애 낳으러 들어갔어. 그래서 둘째는 4시간인가 5시간 만에 나왔거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변이는 선생님이 여기 진도를 좀 체크해 놓을 테니까 변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변이에 대한 얘기는 쫙 정리를 해갖고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여기 봐봐. 한 3주 정도 쉬는데 생각보다 좀 깁니다. 근데 뭐 3주 동안 여러분이 노는 건 아니니까 2주 동안 또 내신 대비하느라고 또 공부할 거고 추석 때는 또 놀 거니까 할 텐데 추석 다 놀고 돌아오기 전에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는 좀 복습을 해갖고 오세요. 알겠지? 그래서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자, 거기 봐봐. 숙제는 자, 우리 교재 10페이지부터 자, 15페이지까지 숙제를 좀 내드리고요. 자, 통합과학 1도 한번 봐봐. 통합과학 1. 자, 통합과학 1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단원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원이야. 그래서 혹시 통합과학 1에서 자, 요 뒤쪽 내가 문제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통합과학 1에서도 자, 여기 뒤쪽 126쪽 자, 여기 121페이지에서 126쪽까지도 숙제입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단원이라 자, 그랬죠? 그래서 2단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다시 좀 복습을 하고 오세요.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주 뒤에 추석 다음 주 10월 10일인가에 볼 거예요. 알겠죠?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